네, 이어서 제2 발표를 이동희 국어문화재연구원 부장님께서 우릉문화재의 현황과 계승 발전에 대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릉문화재의 현황과 계승 발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목차의 앞부분의 2, 3장은 먼저 고고학적 유물과 우륵에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장은 이를 활용하는 현재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고대 음악의 발전 과정을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문헌에 표현된 우륵과 최근 출생지와 관련된 연구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지역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륵 관련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충주 우륵문화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대 음악의 발전 양상, 그리고 우륵과 중원문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축제나 문화재, 그리고 충주 우륵 문화재의 발전 방향으로 마무리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음악의 발전 양상을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유물에 녹아있는 음악적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발전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고대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왕실들을 중심으로 그 음악이 발전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우리 민족 특유의 음악이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야에서 신라로 그 망명한 그 우륵은 그 충주에 이제 유어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충주는 신라의 중원경으로서 그 고대의 그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철 생산의 중심지로서 항상 그 역사 무대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이렇듯 그 중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우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도 그 여러 지방에서 그 우륵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우륵문화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륵 관련 문화제와 그리고 축제들의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현재 충주 우륵문화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그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그 음악과 관련된 역사 자료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 사료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질 자료, 고고학적 물질 자료에 나타난 그림이나 조형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고고학적 물질 자료에 나타난 음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의 행적입니다. 아쉽게도 청동기 시대에 대한 음악사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명한 이 울산 대곡리 연극가에 그 표현된 관악기를 부는 사람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극가 상단부에 그 사람 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긴 악기를 불고 있고, 한 사람은 무언가를 부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음악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지배자들의 권위가 점차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발전과 맞물려서 그 지배자의 권위나 이런 어떠한 그 힘을 상징하는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그 함경북도 석포암 유적에서 피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피리는 20cm도 채 되지 않는데요. 동물의 뼈, 새의 뼈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암벽화에 표현된 그 관악기는 거의 사람 크기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선사시대에 발생한 그 음악의 면모를 이런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한반도는 사만시대로 적어집니다. 오늘 발표된 사만시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이 시기를 부르는 용어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그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사만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치적인 이유, 이제 정치라는 그 지배자가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그 음악은 이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청동기 시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방울들이 제작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전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울들은 그 세형 동검, 한국식 동검이 확인되는 범위권에서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고조선의 끝무렵, 그 준왕의 남천 시기와 즈음해서 남한 지역에는 마한신안, 변환이 성립된 그 시기,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쪽에서는 그 시기에 사용됐던 그 악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에서 2세기의 인물로 추정되는 그 현악기가 경상 임담동 고궁과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현악기는 그 가야금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계를 이용한 그 음악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들은 감히 추측해 보건대 그 가야금의 개발에 어떠한 모티브로 작용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삼국시대의 양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신라 토우들이 그 음악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고학 자료입니다. 특히 이 황남대청 남분에서 확인된 이 토우는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춤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그 음악과 악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서 너무 유명한 인물인데요. 국보 195호인 토우 장식 장경호는 그 경주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인물입니다. 이 항아리의 이 높부분에 이 금을 연주하고 있는 듯한 그 토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모양으로 볼 때 얼핏 보면 그 가야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를 가야금으로 단정짓기는 금으로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기의 제작물들을 편찬해 보았을 때 5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가야금은 6세기 전반경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라에는 그 가야금이 만들어지기 한 100년 전부터 금과 유사한 현악기가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이 부여에서 확인된 금동 대학로를 통해서 당시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향로의 제일 밑단에 이 부분에 있는 주악상이 5개의 주악상이 있는데요. 피리, 비파, 호, 금, 북 등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향로에 직접적으로 주악상이 표현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 주악상들을 통해서 삼국시대에도 악기가 그 협주가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된 악보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에는 그 범종의 주악상들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이 상어사 중에는 그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종으로 통일신라 시대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범종의 외형에는 그 다양한 그 주악상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 형태가 그 독주, 병주, 그리고 또 소규모 합주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어서 음악의 기술적 발전이 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상으로 그 고대 사회에서 음악 자료가 그 유물이나 그 유구에 표현된 양상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더불어서 그 연주 방식들이 변화하는 그 과정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그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고대 음악의 발전상들을 기반으로 그 우륵과 관련된 그 연구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 그 두 분의 선생님께서 그 우륵과 관련된 논의들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륵과 관련된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아까 김현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4번에 제가 화면에 표시된 그 4번의 기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 낭성과 그 하림궁의 위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진흥왕 12년조에 신라분기 12년조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낭성과 하림궁을 같은 지역으로 해야지 이 문맥상 어색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낭성을 청주의 낭성면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진흥왕 낭성 순수 때 우륵을 불러 연주를 시킨 하림궁이 청주에 위치하여야 하는데요. 근데 보통 하림궁은 남한강변의 탕금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청주를 낭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그 우륵 출생지 관련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충북 제천, 그 의령 불인면, 대구 동구, 경북 고려, 그리고 거창 가조면의 5곳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륵 출생지 관련 논의는 현재도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그 출생지 관련 논의는 좀 이따 살펴볼 우륵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귀의한 이후에 우륵에 집중한 행사는 충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좀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출생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우륵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유물과 우륵과 관련된 그 기록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이번 장에서는 그 우륵과 관련된 행사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고령입니다. 그 고령은 대가야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으로서 대가야 체험축제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우륵 추모제,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006년도에 건립된 그 우륵 박물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령의 우륵 관련 축제는 그 대가야 체험축제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구리면은 오래전부터 그 성혈연으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부터 그 가야금 경연대회를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최근이 2019년도에 또 무릎 관련 학술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는 무릎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창 역시 무릎의 출생지로 지목되는 지역이고요. 이 무릎 예술제는 무릎의 예술 세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축제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사들은 사실 지역마다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행사별로 그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주입니다. 충주에서는 현재까지 49회의 의문문화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고요. 행사는 크게 추모 행사, 전시, 경연대회 등이 있고 또 중원문화와 결합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회 의문문화제에 대한 기획안 공모전도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행사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충주의 경우에는 우룩의 탄생지와 관련된 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역동적인 행사의 진행과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충북 제천은 2015년도에 청국문화재단지에 무릎 탄광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릎 출생팀을 좀 지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림지에 무릎정도 복원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무릎 관련 또 우표도 또 내재문화연구 회에서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별로 무릎 관련 행사들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들이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좀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진 행사들도 있고요. 축제 개최의 당위성을 위협받는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좀 차치하더라도 충주 의문문화재에 한정해서 발전적인 모델안을 설정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문문화재는 7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88년에 창단된 충주시립 무릎 국악단이 있습니다. 국악단에서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그리고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무릎당이라고 하는 국악 전문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술의 전당, 충주호암예술관, 음악창작소, 종합운동장 등 공연 관련된 많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원 문화와의 결합입니다. 이 중원 지역은 고대부터 보통의 유지였고 철 생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각축을 벌인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굴 조사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융합돼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력이 확인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입시켜서 이야기해보면은 신라는 가야를 축소하고 유민에 대해서 3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인 정책들을 통해서 통일의 정신적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원에 사민되었던 우륵을 통해서 신라악이 정립되었고요. 그 과정은 삼국통일의 정신적인 지수로 작용해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원문화가 그 뿌리 위에 우륵문화재를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주변에서 주변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악 관련 행사들의 성공적인 예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 성공 예는 그 가평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2018년 기준으로 누적 관객이 200만 명을 돌파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공적인 축제들도 있지만요. 이 페스티벌을 예를 드는 이유는 재즈라는 그 음악의 비대중성을 들고 싶습니다.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사람들한테 고급 장르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성공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재즈라는 음악의 유니크함이 이 성공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섬이라는 공간이 주는 휴식의 이미지와 그 일상과 분리된 색다른 여유를 선사했던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축제와의 지속적인 그 협력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국제 페스티벌이라는 그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그 페스티벌 안에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그 전 세계 유명 연주자들을 참여시키는 그 주최 측의 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 우륵문화재도 그 국악이라는 그 비대중적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제임에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성공은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전 방향 모색의 마지막 단계는 우륵문화재에 대한 수업 분석입니다. 이 수업 분석은 원래 그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 기법인데요. 분석 대상을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으로 구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 요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우륵문화재의 강점으로는 그 충주에 확보된 그 예술 공연 인프라가 이미 있고 수도권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 당위성도 또한 확보되어 있고 그 중원문화와의 연계 콘텐츠 개발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기업 등 투자 유치 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부족한 프로그램 그리고 국악에 대한 인식 및 저변이 아직은 좀 대중들에게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은 코로나 이후 관광 및 관람에 대한 그 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륵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들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그 충주시의 관광 이미지가 약하고 그리고 주변 지방의 관광 축제나 그 상품이 그 좀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장기 플랜은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기초적으로 그 우륵문화재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접근이 당장 우륵문화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기획이나 그 실행에 그 공을 좀 더 기울인다면 그 우륵문화재의 긍정적 변화는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무릎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관단체들이 그 축제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관객의 양적 증대에 집중해온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소개한 선봉 예들이 사실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접근해 보았던 이론적 접근들이 현실과 또 괴리감이 있는 것을 또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선임들의 공로를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고민하다 보면 보다 진일보한 행사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릉문화재의 번승을 기원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